이란 전쟁으로 미국이 도대체 얻는 게 뭐냐? 결국 얻을 게 없다는 내러티브가 세간의 지배적입니다. 물론 경제적 시계열을 짧게 본다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엑시트가 어려운 전쟁 양상이고 유가는 오르며 이로 인해 금리 인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경제 침체나 공황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이 거대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최근 미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감정적인 반응 아닐까요? 모든 것의 답은 패권에 있습니다. 패권국이 갖는 실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제국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반대로 패권국이 그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2등 국가로 예쁘게 내려앉을 수 있을까요?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덜란드도 영국도 패권과 기축 통화 지위를 이루면서 조용히 2등 자리를 차지하는 우아한 그림은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축 통화 지위를 잃는 순간 과연 감당이나 가능할까요? 우리들 입장에서 아주 쉽게 체감해 보시죠.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중국은 지금 김 부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이 다툼에서 이기면 임원 명패를 달지만 지면 좌천되어 끝내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 이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국이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있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압박도 갑분싸처럼 터진 이란 전쟁도 결국 이 패권 유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의 동력원인 에너지로 눈을 돌려봅시다. 전쟁 전까지 2026년 이전의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유가 시대가 이어졌고 덕분에 기술주와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라 경고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일시적인 스파이크는 있었지만 셰일 혁명 이후 저유가 시대는 10년 이상 너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새로운 유전 탐사를 줄이고 내부 효율성과 주주 환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셰일 혁명의 단물은 빠지고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마침내 끔찍한 피크를 치는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축복이 끝나는 이 치명적인 타이밍에 미국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미국의 플랜 A는 완벽합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땅 밑에 잠든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을 친미 정권과 서방 거대 에너지 기업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죠. 치솟는 글로벌 유가를 미국의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며 세계 경제의 숨통을 장악하는 그야말로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 시나리오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들이박았다는 시각은 너무 순진하죠. 만약 작전이 실패하고 중동이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지독한 늪에 빠져 아수라장이 된다면 미국은 그대로 침몰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다면 역설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유와 가스는 목이 타들어가는 동맹국들에게 절대적인 생명수가 됩니다. 중동을 평정하면 밸브를 독점해서 승리하고 중동이 불타오르면 자국의 안전한 에너지를 무국이화하여 승리합니다. 동전의 앞면이 나와도 뒷면이 나와도 미국이 이기는 잔혹한 게임. 권력에 주는 피를 머금은 채 압도적으로 미국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차가운 모스크바로 돌려보면 가장 소름 돋는 기괴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완벽한 침묵입니다. 오랜 전략적 동맹인 이란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잿더미가 되고 테헤란에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평소라면 당장 3차 대전을 운운했을 크렘린궁의 푸틴이 왜 이토록 쥐죽은 듯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외치며 보드 오브 피스라는 글로벌 안보 협의체와 G11 확장을 명분으로 러시아를 다시 국제 무대의 VIP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결단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냉혹한 미략입니다. 미국은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 발 물러서고 치명적인 금융 제재를 서서히 풀어줍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시베리아 동토에 막대한 가스와 석유 밸브를 열어 폭등하는 유가를 미국과 함께 제어하는 것이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두 거대한 에너지 제국이 테이블 밑에서 피 묻은 손을 맞잡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체스판의 핏빛 칼날은 아시아로 향합니다. 두 제국의 에너지 야합이 완성되는 순간
베이징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후의 무기 히토류는 문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더미로 전락합니다. 땅에서 캐낸 흙을 첨단 소재로 가공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짬짬이로 에너지 가격을 극단적으로 통제하고 미 해군 함대가 아시아로 향하는 수송로를 은근슬쩍 옥죄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거대한 공장지대들은 그날로 심정지를 맞이합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 한가운데서 히토류는 그저 빛 좋은 돌덩이일 뿐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통제하고 격차를 끝없이 벌릴 것입니다. 이미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압도적인데 에너지와 미래 기술의 표준까지 독점하게 되는 것. 이것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영원히 관 속에 못 박아버리는 미국의 진짜 무서운 기술 에너지 패권의 완성입니다. 이제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너머로 목도하는 저 이란의 불길은 독재로부터의 해방 같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거인이 중국의 숨통을 고립시키고 21세기 파워 밸런스를 양분하기 위해 시작한 무자비한 글로벌 리모델링의 서막입니다. 이 숨막히는 체스판 위에서 에너지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늙어가는 유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중동이 불타는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필사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겠죠. 결국 이 새로운 룰 앞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지는 자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미국도 잃는 게 크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패권과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될 끔찍한 고통보다는 훨씬 덜할 것입니다. 이런 서사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미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컨빅션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거대한 체스판의 흐름을 한 번쯤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패권이고 러시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과거의 영광과 국제무대 복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공교롭게도 에너지와 군사력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구석 세계관 시청자 여러분, 피 묻은 명분 뒤에 숨겨진 이 잔혹한 파워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더 깊고 서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